오늘 우리에게 멋진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정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좋은 강의를 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강사님은 우리 명품 직구부팀의 기둥이십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맛있는 밥과 음식을 손수하셔서 우리 팀원들을 일일이 챙기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진짜 리액션의 대가이시자 우리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시는 이 시대의 참 애처가 조일행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애처가 조일행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아침마다 이렇게 그 직굽이라는 곳에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정말 희망과 꿈과 보람 있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일을 생각할 때 내 존재 자체가 스스로 봐도 긍정과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그런 직급 생활입니다. 이런 제 마음의 어떤 기쁨과 자긍심이 있는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드리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세상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 자세, 생각, 그 속에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도 맺어지고, 그런 그 마음의 상태의 가치관에 따라 행한 대로 결과도 이루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대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직급 성공을 위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결혼 생활도 있고, 또는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입문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또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시간 직급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아침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갈까? 제가 볼 때 이 가치를 정립하는 데는 두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표면적인 가치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인 가치의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목적으로 대할 것이냐, 수단으로 대할 것이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표면적으로, 겉의 모습은 친절한 척하고 웃는 척하지만 그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볼 때,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을 때 의외였어요. 빵긋빵긋 듣고 환하게 사람을 대접하지만 그게 스트레스고, 지어낸 모습,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는 그런 웃음, 그런 미소, 그런 친절, 이건 표면적인 거죠. 이런 표면적인 것, 우리는 예쁘게 응대해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주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있죠. 그런데 참으로 그 내면의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들어가 볼 때 그분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 철학과 가치관 속에는 사람을 대하는 게 수단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수단으로 이 일을 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한다면 정말
외모가 남루하고 병들고 찌그러진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도 있거든요. 결혼 생활도 어떤 분은 그 배우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병들든 가난하든 잘 살든 나이가 들어 늙든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밖의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사랑과 평안과 따뜻함이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배우자를 대할 때 다른 목적으로 외적인 어떤 환경에 가치를 두고 사람을 대하면 그 환경이 바뀔 때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죠. 내가 이 배우자를 택한 건 어떤 목적을, 밖에 어떤 내가 바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을 대했는데, 얻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고 방해가 되거나 부족할 때는 기꺼이 마음에서 그 사람 자체가 내려놔지겠죠. 그런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이 지금 표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양면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직후불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이 양면의 것들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를 시작한 건 한 30년쯤 전에 처음에 네트워크 물건을 산 건 게르마늄 이렇게 그 돌솥 세트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산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냐면 그 음이온 이불. 그때 저쪽 편에서는 자석료를 팔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은 이불이었어요. 음이온 이불. 그 당시에 30년 가까이 됐을 때 한 100만 원씩 했으니까 작은 금액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만난 것은 아메이라고 하는 정통 네트워크 회사였어요. 그 아메이를 만나면서 이 네트워크 사업이 어떤 본질적 가치를 가졌는가 그 비전을 그때 봤어요. 그곳에서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유통인데 자, 생필품을 취급해야 돼. 제가 전에 취급했던 돌솥단지나 음이온 이불은 재구매가 안 일어나. 재구매가 안 일어나면은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고 연금성 소득이 안 돼. 근데 생필품을 취급하면 이건 계속 우리가 생활 중에 샴푸도 쓰고 바디 로션도 쓰고 식기 주방 세제 쓰고 빨래 스타키에 쓰고 화장품 쓰고 건강식품 계속 먹고 이런 생필품이야만이 연금성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시중에 그 당시에 다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뭐가 다르냐 하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생산자가 생산을 해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되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었어요. 총판, 도매, 소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광고는 지금도 하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100원에 팔면 원가가 얼마냐 보통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면 10원이라고 칩시다. 그 10원짜리 물건이 소비자에게까지 내 손에 오는 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치고 광고를 하고 100원에 팔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가 왜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냐면 이제 이런 식의 유통을 하지 말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소비자가 이거를 찾아서 구매를 해주려면 10원짜리 물건이 아니고 한 30원짜리쯤 더 좋은 물건, 좋은 제품을 만들어. 그리고 팔 때 100원이 아니고 소비자가 이거를 관심 갖고 구매하도록 70원에 팔아. 그러면 소비자도 이익이고 생산자도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찾으면 지속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광고가 돼야 팔리지. 그 광고를 매출의 35% 한국 같은 상황에는 이거를 써보고 소비자가 마음에 들고 감동이 있으면 이거를 주변에 알려주죠. 입소문해 주지 않겠느냐. 입소문을 해주는 수고만큼 이 30%의 광고비를 소비자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내가 물건만 소비할 뿐 아니라 너무 좋아서 입소문하고 자랑했더니 나로 인해서 이걸 쓴 사람들의 매출이 내게 광고비로 수고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멋있는 사업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느낀 것처럼 저도 그때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새로운 비즈니스다. 새로운 유통이다. 이거 정말 돈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메 일을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2년 동안 하는 결과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는가 되돌아보니까 다 돈 된다는 얘기는 해요. 돈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팔다가 보니까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비쌌어요. 가격이 비쌌어요. 이거를 대체할 더 싸고 괜찮은 물건들이 마트에 시중에 널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돈 된다는 것 때문에 꾸역꾸역 일을 했는데 이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론처럼 좋기는 한 물건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다면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 제가 그때 정리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지금 찾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그 경험이었는데 제가 2년을 해보고 실패하면서 느낀 것이 나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네. 뭐가 잘못됐지? 내 잘못인가?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내 잘못보다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리한 게 이 교과서적인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대로 연금성 소득을 줄 수 있으려면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정리한 게 뭐냐면 지구의 마지막 사람이라면 표면적 가치, 돈 버는 가치는 벌 기회가 없어요. 지구의 마지막 사람은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 뒤에. 그런데도 이 회사 이 제품을 나 사서 써야 되겠다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제품, 이 회사를 선택해 줄 때 이 회사, 이 제품은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의미에 맞는 것으로 이런 회사래야 연금성 소득도 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없어지지 않겠구나 하고 정리를 하나 한 것입니다. 본질의 가치로서. 지구의 마지막 사람이 이 회사 이 제품을 살 거냐 말 거냐.
제가 이제 2년 동안 네트워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했던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만두면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이 영역, 저 섹터, 이런 섹터, 이런 물건, 뭐, 통신, 물류, 뭐, 코인, 주식 등등등 많은 걸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정리한 그 네트워크이 네트워크되기 위한 본질적 가치의 기준으로 설정한 지구의 마지막 사람이 이 회사, 이 제품을 살 거냐 말 거냐 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달아보면, 재보면 다 표면적 가치, 돈 번다는 얘기만 하지 본질적인 가치가 미흡해요. 구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한번 사업 설명 들어보고 사줄 수 있으면 물건 하나, 다 지인들이니까 사서 주고, 그런데 다 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소비자가 돈 벌지 않아도 이 회사 이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할 때 아니라고 다 느꼈어요. 제가 마지막 사람이라면 나 그거 더 싸고 좋은 거 그거 사지 이거 안 사겠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뒤로 한 세월이 한 십몇 년 동안 많은 다단계들을 겪는데 전 거기에 수고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을 17개 회사를 전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메이 한 뒤로 그 뒤로 거의 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 지인이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국내 A사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걸 또 역시 한번 제품도 하나 팔아줄 만하니까 사주고 사업 설명 들어보고 써보니까 그 사업 설명에서 말하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지구의 마지막 사람이라도 이 회사 제품 쓰겠네? 그렇다면 본질적 가치가 있네. 그러면 연금 속 소득도 되겠네. 해가지고 우리 박민아 사장님은 저 아메이 할 때 우리 막둥이 임신 출산 때문에 함께 하질 않았어요. 저만 계속 네트워크에 레이더를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어디 본질적인 가치가 준비된 회사가 없을까 하고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국내 A사를 딱 만났는데 이거다! 확신이 들어가지고 박민아 박민아 씨를 설득합니다. 해서 이거 합시다. 이 가치 있는 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설득할 때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운전도 할게, 당신이 함께 합시다 하고 제가 박민아 씨를 리크루팅했어요. 어때요? 잘했죠? 박민아 하나 리크루팅 하니까 제가 왜 박민아를 앞세웠냐면 제가 가진 재능보다 달란트보다 정말 달란트가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저는 3박 4일을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어떤 사람 옆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하호호 몇 분도 안 돼서 싹 그 사람 옆으로 다가가요. 제가 그걸 볼 때 와, 대단한 재능이다. 시간 낭비 3박 4일 드리는 것보다 저 짧은 시간에 박민아가 오는 게 훨씬 효용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박민아를 리크루팅한 거예요. 리크루팅 하려니까 나도 대가 지불해야 하잖아요. 수고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회사에서 성공했어요. 연봉 1억 이상 받으면 리더스 멤버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거든요.
연봉 2억 이상 되면 로열 리더스 멤버로 초대를 해요. 저희는 한 4년 반 만에 연봉 1억, 연봉 2억 로열 리더스 멤버까지 갔어요. 성공했죠. 저는 이제 노후는 이제 걱정 없다 했는데, 저희가 태국에 한 1년 해외 사업을 하려고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저희 파트너들이 직급인지 말급인지 여기로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국 들어온 길에 직급이 뭔지 말급이 뭔지 알아야 가는 파트너들 말릴 수도 있고, 이 회사가 이런 문제, 본질적 가치가 없으니까 가면은 이건 연금성 소득이 안 된다.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본질적 가치는 빠지고 표면적 가치, 돈 번다는 소리만 하고 낚시들 하듯 미끼 던지고 낚시하는 그런 회사가 100에 99개였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알아봤어요, 직급을. 근데 알아봤는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깜짝 놀랐어요. 우선 제품부터가,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직급을 만나면서 화해라는 어플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쓰는 생필품, 화장품, 많은 제품들이 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천연인지 아닌지, 기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품의 본질을 다 까발렸어요. 저는 국내 A사 한방 샴푸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쓴 줄 아세요? 그게 천연이고 한방 성분을 막 넣어주는 줄 알고 머리가 막 빠지니까 샴푸를 하면 샴푸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고 다른 거 다 씻을 때까지 이거 안 씻었어요. 왜? 아까워서. 좋은 성분 많이 들어가라고. 그리고서 다 씻고 마지막 샤워 머리 감을 때도 아까워서 이거 깨끗이 씻으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대충 씻고서 영양성분, 한방성분 들어가라, 그렇게 썼던 제 모습으로 화해 어플을 보니까 이 한방 샴푸가 말만 한방 샴푸지 독성 성분이 드글드글하고, 이야, 이걸 쓰면 소듐 나루 설페이트가 가득 들어가지고 이게 발암물질 성분이고 간장, 신장, 폐, 뇌에 독성 성분을 보내고 눈에 백내장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린 아이들 눈을 상해를 주는 성분입니다. 그 TV에 보니까 그 어독성 실험 같은 거 하는 걸 보니까, 바퀴벌레 시험하는 걸 보니까 그냥 몇 분 만에 바퀴벌레가 죽고 물고기가 다 죽고, 이걸 좋은 거라고 내가 했던 걸 생각하니까 그 배신감, 우와, 모든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직후를 더 알아가다 보니까 와, 보상 플랜이 너무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줍니다. 자동차를 줍니다. 40평짜리, 50평짜리 오피스텔을 꾸며서 책에 탁 넣어가지고 착 꾸며서 비서까지 줍니다. 운전수 줍니다. 와, 그런 거 볼 때 부러웠어요.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네. 이렇게 돈도 벌게 해주고 이런 선물도 주고. 근데 직급 와서 직급의 그 보상 플랜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35%라는 매출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아닌 우리들에게, 사업자인 우리들에게 보상 플랜은 풀어서 나누어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 35%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크루즈 여행 들어가는 값, 자동차 주는 값, 운전기사 월급, 비서 월급, 사무실 꾸며주는 거, 이게 다 35%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전 따로 주는 거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보상 플랜을 거기에서는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35%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35%가 어떻게 되겠어요? 센터피 빼고 후원수당, 직급수당 하면 35%가 막 줄어드는 거예요. 그 20 몇 프로 정도로. 제가 그걸 발견하고 직후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본질적 가치가 여기에 진짜 무독성, 친환경, 진짜네. 사업을 하려면 여기서 해야죠. 하고 제가 세웠던 기준이 전에 A사는 내가 몰랐을 때는 낚였지만 알고는 내가 다시 그 제품 못 쓰죠.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도. 근데 직후를 딱 제품을 보니까 야, 이건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써야 되네. 본질적 가치가 확실하네. 이게 딱 믿어지니까 또 이제 직후에 사업을 하자고 박민아 사장님을 설득합니다. 가치 있는 거다. 거기선 연봉 2억 이상을 받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여기서 월 500만 원만 벌어도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 하고 그 연봉 2억을 포기하고 이 직급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계산상 아직 경험은 안 했지만 직급을 선택했을 때 직급은 35%가 그냥 온전히 사업자에게 지급되네. 그렇다면 특히 초기 사업자들에겐 돈이 더 빨리 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마케팅. 저 위에 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뭐 자동차 주고 비서 주고 운전사 주고 사무실 꾸며주고 이런 거 안 하고 직급수당 다 안 주고 그 돈들을 아래쪽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더 나눠주다 보니까 처음 시작해 볼 때 제가 수입이 같은 노력을 했는데 같은 매출을 했는데 2배, 3배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더 하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제가 되돌아보면 잘 선택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들어온 이마영 사장님하고 둘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직후 너무 좋다. 잘 선택했다. 왜? 이와 같이 본질적 가치가 내재된 회사를 만난 거예요. 돈 된다고 하는 그 많은 지금 100개 중에 아니 10,000개 중에 9,999개 대부분의 회사들이 돈 된다고만 하지 돈 될 내용을 안 갖췄어요. 그러면서 돈 벌자고 돈 된다고 코인으로 무슨 후원방판으로 그리고서 사람들을 막 빼가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떠나는 분도 있는 걸 보죠. 제 주변에서 안타깝죠. 왜? 저분은 아직 가치관이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구나. 표면적인 가치,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게 준비되지 않았고 수단으로 대하고 돈 버는 것도 네트워크를 하는 것도 본질적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에 맞는 회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어떻게든지 돈만 된다고 하면 물건이야 뭐가 됐든 좋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돈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아직 4살이구나. 4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철이 들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깨달을 지혜가 생기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떠난 분이라도 저희는 친절하게 다시 만날 것을 늘 기약하면서, 제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게 이익을 주든 주지 않든, 나와 함께 하든 하지 않든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언젠가 다시 만날 걸 기약할 걸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주고, 오시는 분은 또 이분은 참으로 이런 가치 있는 걸 나와 같이 보도록 돕고, 그러한 가치를 본다면 나가라고 밀어도 안 나가겠죠. 이러한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로서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유일한 회사다. 본질적 가치를 갖추어진 회사. 여러분이 그 현장에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이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고 정립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장착됐다면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이 어느 만큼 지나고 빠르고 늦은 것은 있어도 궁극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쿱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지쿱하시는 지쿠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